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100원, 200원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 여러분들께 언제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한 분 한 분 구독자가 소중하고요. 지금은 수익이 안 나는데 저도 이렇게 추세로 보면 올 가을쯤에는 이제 아마 1000명과 4000시간을 돌파할 날이 올 겁니다. 오고 나면은 예상되는 수익은 한 달에 한 5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5만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 해도 저는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언제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집에 가면서 방송을 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주 6월 3일 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화두가 빗나가고 있다. 이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급하게 켰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그 정책 대결로 가야 되는데 특정 후보 이름을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모 후보가 이제 출마를 해서 부정선거를 없애자는 테마만 가지고 용감하게 싸우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선거가 지금까지 수없이 이루어졌는 그 과정 속에서의 모든 선거가 이런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몰려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부정선거라는 게 실제로 있기는 있었어요. 이제 어떤 시기였냐면 1952년도 제2대 정부 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처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됐냐면 한국전쟁이 막 이렇게 한참 진행 중이고 고지전이 한창이고 깃발을 꽂아야 되는 요 상황. 그래 군이 날뛰어가지고 그 고지를 점령한다. 그래가지고 이북의 경우에는 100마 고집 빼앗기고 무슨 고집 빼앗기는데 김일성이가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치열했는데 52년도에 이제 국회에서의 간선제로 다시금 대통령이 되기가 힘들어 보이는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제 선거권을 주겠다 해서 직선제로 처음 갔어요. 그런데 이제 직선제로 처음 갈 때 이제 반발이 좀 있었어요. 미국도 그랬고 전쟁통에 이제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느냐.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통에도 우리가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여력이 된다. 라고 이제 거듭 얘기해가지고 선거를 치렀는데요. 치르면서 이제 화두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때 이제 조봉암 씨가 처음 선거에 출마를 했을 때인데 정부에서 이제 밀가루라도 조금 나눠주고 이렇게 먹을 거를 조금 갖다 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정부가 선거를 독려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승만을 찍어주라라고 이제 공공연히 이제 미는 건데 어떻게 미느냐. 지금 이 전쟁을 어떻게든지 마무리할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 뿐이니까 엄한 후보 찍어가지고 전쟁의 양상이 이상하게 흘러가면 국민들만 쌩고생하니까 그냥 이 박사가 전쟁 마무리하게 합시다. 요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관건 선거라고 해야 되나요? 관이 동원돼가지고 이 박사 밀어줍시다. 이 말 전쟁만은 끝나게 하입시다. 그래 이제 사람들이 전쟁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세뇌가 되는 거예요. 전쟁만큼은 이 박사가 끝내게 하자. 이런 식으로 세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박사에게 몰표가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그때 관에서는 대놓고 누구를 찍어라. 그리고 이제 미국도 은근히 이 박사를 좀 지원하는 거예요. 전쟁을 어떻게든지 마무리 지을 사람은 이 박사뿐이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비해가지고 소위 이런 반공주의자를 우리가 어디서 보겠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오로지 이 박사 요즘에 트로트 가수 신바람 이 박사는 아니고요. 오로지 이 박사 반공주의자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세뇌가 되니까 그래 그렇지 이번에는 이 박사 찍어줘야지. 그래 첫
그 국민 직선제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되는데 뭐 관건 선거가 개입이 됐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 그러다가 1956년도 선거에서도 결국은 그랬어요. 죽산 조봉암 후보가 엄청난 표를 얻었지만 뉴욕타임즈 일면 머리 기사에 뭐라고 났느냐, 조봉암 후보가 선거 국민들 투표에서는 분명히 이겼다고 나오는데 개표에서 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센세이셔널 했는데, 그러다가 1960년 3.15 부정선거에서 대놓고 부정선거가 있었고 4.19로 이어진 거에 대해 가지고는 국민들이 잘 알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 직선제와 간선제를 이제 우리가 쭉 거치는 과정 속에서 부정이 의심되는 경우도 많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 뭘 다르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그리고 이제 유권자인 국민들이 그냥 납득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21세기에 들어와 가지고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도 보완되니까 부정선거의 가능성은 줄었습니다만은 부정선거를 조금이라도 의심해 볼 수 있는 목소리는 커지는 거예요. 과거에 뭐 이제 개표한 부정이 있었니 주장을 하면 붙잡혀가지고 무조건 막 두드려 맞던 그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국가 권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국민들이 믿지 못하고 이렇게 좌절하게 되면 국민에게 주어진 참정권이 박탈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해 가지고 심히 유감을 표하고 음모론을 이제 믿고 퍼뜨리고 이렇게 되면 선거 자체를 치를 수가 없게 됩니다.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192석을 몰아간 거에 이제 부정선거라면,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여름 봄 선거도 그건 부정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자기가 주도적으로 판단해서 아닌 건 아닐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번에 한 후보의 출마로 인해 가지고 너무 부정선거 프레임이 이제 나들고 있는 것은 심히 어렵습니다. 좀 더 국민들이 뭐라 그래도 될까요? 좀 포퓰리즘에 빠져가지고 좀 이렇게 공산주의적인 친화적인 그런 정책에 좀 공약에 민감해서 좀 이렇게 뽑아주다 보면 국민들이 그런 뭐라 그래야 됩니까? 사상적 공산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상적 공산화가 우려되는 것과 부정선거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결국 선거의 결과는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이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은 윤석열의 후유증을 본인들이 또 마주 앉고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야당을 찍은 사람들은 야당을 찍은 대로 뭐 후유증이 있다면 그걸 또 이제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했기 때문에 떠들기는 떠듭니다만 후유증이 있으면, 내가 찍어준 사람의 후유증이 있으면 저도 스스로가 감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현실의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의 이치를 잘 살펴가지고 선거에 이제 한 표 한 표에 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민주주의라는 이 제도 틀 안에서는 기권도 하나의 의사표시일 수는 있으나 국민의 참정권이 소중한데 굳이 기권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지고, 더군다나 내 한 표가 부정으로 의심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그런 뭐라 그래야 됩니까? 부정선거 프레임에 의거해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부정선거 프레임에 의거해가지고 그냥 선거 안 한다. 이거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선거가
여러모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목받는 선거에서 부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만 이제 그 선거 당일날 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말에 조금 이렇게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분배를 해주겠다라는 이것이 부정선거하고 직결된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국민들이 현명한데 부정선거 프레임이 과거처럼 있을지는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믿고 소신을 가지고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찍어주면 됩니다. 다만 그 결과는 받아들여야 되겠죠. 다만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관리에 있어 가지고 부정선거 프레임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거기도 단단히 뭔가를 해야 됩니다. 매번 이게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프레임이 나오고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국민들만 피곤해지고 국민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불신하게 되면 그 나라는 망조가 든 나라예요. 이번에 베네수엘라의 선거의 경우에 집권 마두로 대통령을 위시한 여당을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에서 무려 90%의 기권표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나라가 이미 거들났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 안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결국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대로 이제 선거 관리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린 겁니다.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소명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정당한 민주정부가 선출이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선거에서 부정이 전혀 없었는데 국민들의 일치된 합의로 아엔데를 뽑아 가지고 우리는 공산주의 정권을 일시적으로나마 지지한다 했으면 그것도 사실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칠레에. 그러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노체트가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수많은 국민들을 죽이고 암흑 세계로 몰아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세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한 7, 8일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아무런 잡음과 어떤 불상사가 없이 선거가 잘 치러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요. 저도 누군가에게 한 표를 찍긴 하겠지만 저도 찍은 만큼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민 여러분들의 그런 현명한 선택, 어떤 그 한 표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지를 잘 고민하셔가지고 이제 한 표 한 표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기준에서는 기권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국민 여러분 이번에 선거 꼭 한 표 행사하시기를 바라고요. 즐거운 하루 또 오늘 피곤하실 텐데 일찍 주무시고 활기찬 화요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